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개발금융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업 공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화공업화는 대기업 집단의 성장을 가져왔는데 대기업 집단의 성장에는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중화공업화의 산물인 대기업 집단의 성과를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기업 집단은 직접 금융이 아니라 간접 금융의 질로 의존하여 부채 비율이 높아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대중으로부터 널리 영세 유유 자금을 모집하여 대규모 자본을 형성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경제적 기능과는 달리 일개인 또는 소수 자본가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폐쇄적인 가족회사로서 형식상의 주식회사에 불과하여 기업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폐쇄성은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아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양자는 결합하여 기업은 폐쇄적인 가족회사 체계로 남아있고 자본시장은 발전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자기 자본이 아니라 차입자본에 많이 의존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가했으나 이와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 단계에 있어서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 투자 재원의 조달은 주로 외국 차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같은 타인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미개발로 산업자금 조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여 경제개발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산업자금의 동원을 금융기관 저축에 의한 자본의 동원이라는 간접 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고금리 체제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금리 체제 하에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대됨으로써 기업 재무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아가 조직적 금융시장이 자금 수급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비조직 금융시장으로서 사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기업은 생산활동을 위한 단기 자금의 공급을 사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사채 자금의 과중한 금리 부담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1968년 이후 정부는 간접 금융에 편중된 기업 금융 구조를 정상화하고 과도한 타인 자본 의존으로 인하여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자금 조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시장을 발전시켜 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 직접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개 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줌과 동시에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공개 법인에 대해서 조세상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업 공개를 독려하였습니다. 당시의 공개 법인에 대한 지원은 세제상의 혜택이었기 때문에 공개 법인에 대한 정의는 1967년 11월 29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공개 법인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22조 3항. 이 법에서 공개 법인이라 함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 법인으로서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모집 설립 또는 공모 증자한 내국 법인을 말한다. 1. 발행 총 주식수의 100분의 3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이하 소액 주주라 한다. 의. 총 소유 주식수가 발행 총 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소액 주주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3. 주주의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의 친족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 총 주식수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공개 법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상의 공개 법인의 정의는 변화했는데 1969년 7월 31일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공개 법인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제22조 3항. 이 법에서 공개 법인이라 함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 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내국 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전후로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분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 1. 주주의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이하 주주 1인으로 계산한다. 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 총 주식수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2. 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이 분산된 법인으로서 발행 총 주식수의 100분의 3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이하 소액 주주라 한다. 의 총 소유 주식수가 정부 소유 주식수를 제외한 발행 총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소액 주주의 수가 100명 이상일 것. 1969년 7월 31일에 개정된 공개법인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법인이 되는 전제로서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거나 또는 모집 설립, 공모 증자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현존하는 주식회사는 이미 설립되어 있으니 모집 설립이란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식을 일반에게 모집해서 회사를 설립한 예는 보기 힘들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모집 설립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로서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주식을 공모해서 증자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모집 설립이나 공모 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재무부 장관에게 주식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30일이 지나면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공모하는 주식의 수는 발행 총 주식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1억 원의 회사 같으면 1천만 원 이상은 공모를 해야 공모 증자하거나 모집 설립했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개법인의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주주의 한 사람과 그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수가 발행 총 주식수 60% 이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식회사는 대부분이 가족회사이고 가족의 이름으로 주식을 형식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사 대지주 소유 주식이 표면상으로는 60% 이하라 하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해서 60%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은 가족끼리 주식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른 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일부를 바꾸어 갖는 이른바 상호주라는 것이 생기게 되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규정이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애매해서 적용상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 업계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호주라는 것이 있는 이상 불가피한 규정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발행 총주식의 40% 이상이 완전히 남의 손에 있어야만 회사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액 주주 총소유 주식수가 발행 총주식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액주주란 전체의 3% 미만의 주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자본금 1억 원, 액면 500원, 발행주식 20만 주 회사라면
6,000주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 주식수가 합계 6만 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주주 한 사람인 경우 정부 소유 주식은 이를 회사가 임의로 분산시킬 수 없으므로 그 부분만큼은 발행 총 주식수에서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산시켜야 할 주식수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적당히 여기저기 뿌려서 눈속임으로 분산시켰다고 하는 회사도 없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소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모 증자 또는 대지주 소유 주식의 매출을 통해 분산시키든가 증권거래소에서의 매각 경매를 통하여 분산시키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소액 주주 수를 1967년 11월 29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50명 이상이었는데 1968년 3월 7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30인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가 1969년 7월 31일에 개정된 법인세법에서는 100인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른바 위장 공개의 폐단을 없애자는 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의 공개를 유치하고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며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1971년에는 종래 투기 위주 보통거래 제도를 실물 위주 신용거래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증권거래 제도를 대폭 개정하고 이부시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자체 정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1965년 금리 현실화 조치에 의한 고금리 체제를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부문별 금융시장의 상호 보완 내지 경합체계에 의한 전체 금융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미개척 상태에 있는 단기 금융시장의 개발을 위한 법제적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통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산업자금 조달체계를 확립하고 간접 금융에 편중된 기업자금 조달체계로 인하여 타인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 여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 체질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래 왜곡된 금융 구조로 인하여 야기된 기업 체질의 약화는 단시일 내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1971년부터 경기 침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요청되었습니다. 이래야 정부는 1972년 8월 3일 긴급 경제 조치에 의하여 기업 사채를 동결하고 금리의 인하 및 물가의 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경제시책을 단행하였습니다. 8.3 조치의 주요 내용은 기업 사채의 동결로서 기업의 채권, 채무 관계를 의법 조정하고 사채 자금의 기업 출자 전환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극도로 악화된 기업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972년 12월 30일에는 기업공개촉진법을 제정하여 기업을 공개하도록 할 법인을 지정하여 공개 법인에게는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공개 불이행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 조치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 목적은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무 구조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업 공개 촉진 문제는 1968년에 제정 공포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과 입법 취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이 기업의 공개를 유치하기 위해 공개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및 감가상각의 특례라는 공개 유인을 부여하고 있음에 대하여 기업공개촉진법은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 대상 법인을 심사, 선정하여 기업의 공개를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법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동시에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지정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종래의 비공개 법인으로서의 불이익보다 큰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도 제한받게 되어 공개 지정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기업 공개의 요건을 갖추고도 기업 공개를 주저하고 기피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 풍토에 비추어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업공개촉진법이 공개법인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공개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업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기업공개촉진법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어 근본적인 관건이 되는 증권의 공급 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이고 이와 같은 공급 증대는 그에 대응하는 수요 증대를 수반하게 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충분한 증권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에 상응하여 증권의 수요가 증대된 여건이 성숙하여야 자본시장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1차적으로 증권의 공급 증대를 위하여 강력한 기업 공개 촉진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 수요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도 마련하여 갔는데 앞서 언급한 국민투자기금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 의의는 기업 공개를 촉진함으로써 악화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간접 금융에 편중한 기업자금 조달 체계를 직접 금융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기업 참여를 창달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주식 투자를 통하여 기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간의 유대가 1층 제고되며 주식 분산에 의한 주식 대중화로 부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공개의 촉진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기업들은 기업 공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의 취약화를 우려하였지만 기업 공개 촉진법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기업 공개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집단은 기업 공개 촉진법에 의한 기업 공개를 하면서도 기업 지배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현재와 같은 대기업의 기업 지배 구조 체계를 만들게 한 요인의 하나입니다. 이제 자본 배분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기업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